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152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책임 PD 조은주입니다. 에디터 조국인입니다. 아 좁네요.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게요.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늘 2명이 아니라 이제 3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제 오른편에 정우 씨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우입니다. 1부부터 함께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처럼 좀 오리지널 느낌이 납니다. 야 진짜 일부에 온 건 진짜 한 2년 된 거 아니에요? 2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좀. 그러니까 네. 원주하는 척을 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만 접하신 분들은 저희가 2명이서만 진행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원래 저희 원년 멤버는 이렇게 3명입니다. 맞습니다. 2020년 6월에. 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한창 막 심해지던 시기에 이제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맞아요. 국인 씨 차에 모여가지고 녹음을 했던 게 저희 시초였는데 핸드폰 들고 핸드폰 들고 뭐 그랬었는데. 녹음기 들고 나중에는 그러다가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하게 된 건데 참 그때는 저희가 이제 뭐 원주의 그때도 이제 시정에 대해서 저희 셋이 참 가감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정우 씨가 가장 공격적이었죠. 저격수였죠. 저격수. 그 당시 저희가 얘기했을 때 소심 폭격기다. 소심 폭격. 그쵸. 원창목 시정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가지고 그때 제가 비판이 아주 신랄했는데요. 신랄하셨어요. 네.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죠? 제가 그때 무적이었어요. 무적이었다. 적이었었다. 무적이어서 무적이었다. 중의적이네요. 그럼요. 네. 오늘은 좀 살이십니까? 오늘은 조금 살릴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이제 네. 저 시사 비평으로 가셔야 네. 되거든요. 아 근데 또 하다 보면 이제 못 숨겨요. 아니요, 근데 이 원주 아는 척을 보는 눈이 참 많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 뭐 취재하시다가도 저희 청취자분을 만나신 적이 계시고. 그러게요. 주변에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네. 제가 원래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네. 돈 버는 곳에서 눈에 띄지 말자거든요. 아니야. 근데 원래 좀 네. 유명인을 인플루언서를 좀 꿈꾸고 있잖아. 인플루언서를 꿈꿨지만 내가 돈 버는 곳에서는 눈에 띄지 말자. 예를 들어 취재 현장이나 이런 데서는 취재 현장이나 회사에서. 하하야 뭐야? 근데 알아보는 데가 다 거기잖아. 그러니까 말입니다. 회사 사람들 알아보고 취재 현장에서 알아보고. 제가 일하는 직장이 어쨌든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 알고리즘 무섭습니다. 이게 도달해 버려요. 뭐 지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우리 방송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두 번 네. 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이제 도지사님께도 받아야 된다. 원주를 넘어 더 강원도 전반으로. 더 올라가 봅시다. 그렇죠. 네. 오늘 안 그래도 이제 도지사님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따가 같이 한번 정우 씨와 재미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좋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3인 체제로 진행하는 원주 아는 척입니다. 아이고 포멘트 또 한번 읽어주셔야죠. 네. 원주 아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이죠. 저기 이제 슈퍼 땡스도 받고 있다. 맞아요. 네. 드디어 첫 저희 슈퍼 땡스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네. 리액션 안 하세요? 리액션 뭐 하죠 요즘? 보통 10,000원을 리액션을. 우리 소쿨 K님께서 사상 첫 슈퍼 땡스 후원을 또 달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시면은 저희가 메시지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이브로 하는 건 아니라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좀 나중에 이렇게라도 좀 읽어드리도록 다음에는 하겠습니다. 좀 어떤 사연과 같이 보내주시면 그것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그렇죠. 메시지 네. 보내주시면 같이 네. 한번 읽어보는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이렇게 슈퍼 땡스도 어쨌든 받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혹시 좀 힘을 보태주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아는 척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받고 있어요.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뭐 보통은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는데 맞아요. 좀 익명으로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구글 폼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엔 또 뭐 원주에서 겪은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뭐 강원도 전역으로 해서 그래요. 네. 정우 씨도 뭐 인제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참 많이 제 인재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오면 이럴 때 또 인제 얘기 들어보는 네. 거죠. 어쨌든 환영합니다. 자,
자, 그럼 오늘 152의 1부는 원주통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강원도와 원주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간 원주의 중요한 뉴스를 논평합니다. 원주통신. 원주통신 첫 번째, 지난주 이거 참 강원도 정가에서는 난리였습니다. 우리 김진태 도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는 물론 김건희 여사와도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소통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 네네. 명태균 씨와는 뭐 관계가 있다 이랬는데 이게 그걸 넘어서 아예 영부인까지 다 있다.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그 김건희 여사와도 지금 다 있다라는 게 나와서 다들 놀랬죠. 경남 창원지검이 최근 확보한 김진태 지사와 명태균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은 이런 정황이 담겨 있다고요. 이게 2022년부터 대화를 나눈 기록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김진태 지사가 2023년 1월 13일 내 생일 다음 날이네. 네, 그 명태균 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은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과 기후환경 대사직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해임시켰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렇게 김진태 네네. 지사가 명 씨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이건 용산 사모님께 보내드렸더니 잘 됐다고 좋아하시네요. 하면서 본인이 이제 김건희 소통을 한 여사에게 것을. 김건희 네. 여사에게 이 기사를 공유했다라는 네.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거 아닙니까? 명태균에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직접 소통한 정황이 여기서 드러났다. 선톡했다. 그렇죠. 어쨌든 메시지 많이 보내시잖아요. 또 여사님께서도 네. 김진태 지사도 그 메시지 친구 중에 한 명이었던 게 아니냐 이걸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저도 보내드렸다 이렇게 하니까 김 지사가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면서 이렇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보냈다. 어쩐지 보내셨을 것 같더군요. 아니 서로 무슨 영부인과의 관계를 과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명태균 씨가 도지사님 화이팅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대화가 마무리됐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어서 그 원래 이제 김진태 지사는 지방선거 때 처음에는 컷오프가 됐죠. 그러니까요. 좀 배제됐습니다. 그 뭐 5.18 발언 포함해서 하여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그래가지고 KBS 앵커 출신이었던 이제 황상무 씨가 원래는 이제 공천이 됐었는데 이게 갑자기 며칠 있다가 뒤집혀가지고 그러니까요. 경선을 붙여가지고 결국에는 김진태 씨가 공천 기회를 얻어서 지금 도지사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막 단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뭐 사흘 만에 기회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전격적인 뒤집기가 일어날 수 있냐 했는데 그 당시에 결국 명태균 씨 도움과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으로 다시 경선 기회를 얻은 게 아니냐 의혹을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직접 소통한 정황까지 드러났으니까 이게 좀 더 뭔가 얘기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 뭐 막 충성 서약했다. 충성 서약했다. 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뉴스토마토 보도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기사를 좀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번에 김 지사는 공천 컷오프 발표 직전인 2022년 4월 13일 강원지사 선거 가상 대결 관련 강원도민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명 씨에게 공유했다. 근데 이걸 도민일보 결과를. 이거 왜 저를 왜 부르신 거예요? 공교롭습니다. 강원도민일보 네. 기사를 공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강원도민일보가 최근에 굉장히 이슈의 중심에 섭니다. 그 저번에 중국 간첩 그 사진 관련해서도 뭐 오키나와로 그 연행된 선관위 뭐 선관위 관련해서 가짜 뉴스 그 사진도 네. 도민일보 사진이었잖아요. 네, 여러모로 중심에 있습니다. 하여간 그 결과를 명식에 공유하니까 명태균 씨가 당선인께 보내드리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당선인에게 네네.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당선인 사모님 이준석 대표에게도 보내드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김진태 지사가 정진석 그 당시 이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정진석에게 전화할 필요 없겠죠. 이거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딱 보면은 내가 경쟁력 있는 걸로 나오는데 내가 굳이 뭐 공관 이 위원장에게 전화해야 됩니까? 필요 없겠죠?라고 김진태 지사가 물으니까 명태균 씨는 의원님 당선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왜 명태균 씨한테 물어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그러니까. 명태균 씨에게 굳이 했을까? 명태균 씨가 한
여론조사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우리가 했는데. 아니 그리고 명태균 씨가 이 공천 관련된 책임자도 아닌데. 그게 바로 이 명태균 게이트의 가장 이제 의아한 대목이죠. 그러니까요. 도대체 명태균 네. 씨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다들 그러게요. 소통을 하려고 안 했는가? 보내줘도 되겠죠라고 왜 이 사람한테 묻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 브로커가 누구 네. 어떤 영향력을 가졌길래 그 정도야. 근데 지금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확실히 윤석열, 이 김건희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의 네. 확실한 어떤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 그쵸. 굉장히 이 어쨌든 비중이 있었다. 그를 통해서 이렇게 딱 바로 의사가 전달될 수 있다. 여기 뭐 다 연루돼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뭐 오세훈, 뭐 홍준표, 홍준표. 뭐 이준석 뭐 다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의혹이 커지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사죄와 함께 지사직을 내려놓으라 촉구를 했는데 김진태 지사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을 했어요. 뭐 똑같은 내용 네네. 계속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나는 단식 농성을 통해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정당하게 얻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혹은 갈수록 커지고만 있습니다. 자,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6개 야당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공동 발의했어요. 네. 이게 물론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 있으니까 영향을 주기 위한 또 의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명명백백하게 또 밝혀야 될 사안인 거죠. 맞아요. 당연히 김진태 지사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종훈 씨? 일단 통과될까요? 아, 뭐 본회의 의결은 되겠죠. 그쵸. 그 우리 최상목 권한대행께서 지금 거부권에 맞들리셨는데 그쵸. 또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제 의결까지 갈까요, 이거? 이거는 이탈표 나오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 그쵸. 재밌는 거는 말씀해 주시죠. 말을 많이 아끼시네요. 이게 네. 네, 준비한 내용이 네. 제가 지금 봤잖아요. 네.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줄 몰랐네요. 저희가 뭐 갑자기 네. 뭐 이렇게 갑자기 안 친 건 맞지만 이 정도 내용일 줄 몰랐다. 뭐 출연은 괜찮으신 거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그러면 뭐 아무튼 뭐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런 얘기도 있던가 이준석 그 씨도 연루는 돼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금 이 특검은 같이 밀고 있는 거잖아요. 아, 어차피 안 될 거 알고 밀고 있는 거다. 어차피 이게 통과 안 된다. 안 되는데 특검 반대하지 않은 척하려고. 그렇죠. 나는 떳떳한 척. 떳떳하다. 자기는 연루되지 않았다는 걸 그렇죠. 증명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실제로 통과됐을 때 가장 쫄리는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도 자,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블러핑이냐 아니냐. 누가 봐도 블러핑이긴 한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김진태 지사의 향후 이제 향배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근데 뭐 한 도의 도지사로서 이런 게이트 사실 뭐 거론된다는 것만 해도 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너무 시끄럽잖아요. 항상 김진태 맞아요. 지사를 네. 두고 전국적인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저번에 레고랜드 사태부터 해서 그렇죠. 네. 산불 때 골프 치러 간 그 얘기도 있었고. 근데 그리고 뭐 이제는 탄핵 정국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정책적 실패 내지는 뭐 그냥 구설수 정도였다면 이거는 거의 뭐 비리 의혹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말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뭐 지금 춘천 인재 분위기도 어때요? 어떻습니까? 뭐 그러니까 춘천은 워낙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도당들이 다 춘천에 보통 위치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인재 같은 경우에는 뭐 요 정도 사안까지는 도지사 사안까지가 내려오기가 쉽지 않다. 인재도 바빠서 쉽지 않아요. 네. 어쨌든 지금 강원 정가에서는 상당히 또 그쵸.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춘천에서는 특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춘천은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춘천 요즘 많이 시끄러운 일이 많아. 네 맞아요. 어때요? 직을 내려놔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세요? 오늘 너무 압박하고 있나요? 아니, 압박 축구 들어갑니다. 아니 제 개개 특검인가요? 프레싱인가? 김정우 특검인가요? 김정은 특검인가요 이거? 왜? 거부권 발휘하시겠습니까? 헌법재판소 출석하신 것 같죠? 제가 지금 네. 한 6차 출석 정도 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두 번째 이슈 정도는 좀 할 말이 있으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 정도는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강원도 정거에서 또 화제인 게 강원개발공사 이 강개공이라고 하죠. 네. 강개공과 강원중도개발공사 이 중개공이라고 하죠. 이 강개공과 중개공을 통합하는 게 최대 화두입니다. 뭐 사실 잘 모르는 분은 이거 뭐 두 회사 합치고 말고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잘못하면 우리 도민 강원 도민 세금 수천억 원을 낭비할 수도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세금이 어떻게 쓰이냐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해요.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좀 복잡해가지고 일단은 왜 통합을 추진하냐 이제 강원도 정부는
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원래 레고랜드 하중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그쵸. 레고랜드라는 게 이제 중도에 있는 건데 그 레고랜드 자체는 영국의 멀린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고 네네. 그 주변의 땅을 이제 어쨌든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개발하는 게 이 중도개발공사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거기 개발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레고랜드도 네. 잘 안 되는데 맞아요. 레고랜드 뭐 200만 명 목표로 한다더니 뭐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47만 명, 50만 명도 안 왔다. 폭망 아닙니까? 만두 축제보다 만두 축제보다 안 왔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주변의 하중도 땅도 개발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업 실패해요. 춘천 네. 계시잖아요. 네. 그 중도 인근의 약간 분위기가 어때요? 그거 확실히 이게 좀 많이 그러니까 오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그 중도를 들어가려면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거든요. 그 춘천 대교를 건너서 가야 되는데 네네. 그 춘천 대교를 사실 통행하는 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거 춘천 대교도 사실 이거 레고랜드 때문에 지은 그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 중도를 들어가기 위한 걸로 지은 거죠. 원래는 배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거기를. 우리 도민 세금으로 놔준 네. 다리잖아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가는 사람도 없고 굳이 레고랜드 때문에 가는 거죠. 그냥 일부 맞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게 보통 레고랜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오지만은 너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아. 콘텐츠가 네네. 그렇게까지 막 즐길 거리가 풍부하지 않은데 그리고 재방문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렇죠. 맞아요. 네. 타깃층도 애매하다. 이 가족을 단위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른들 데이트하러 가기도 좋은 건지 그게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에버랜드를 자주 가잖아요. 근데 에버랜드는 그래도 시즌마다 퍼레이드도 바뀌고 아, 그럼요. 공연도 아.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게 바뀌는 때마다 갈 명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레고랜드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또 갈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하중도 사업 어쨌든 개발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 중도개발공사 빚이 얼마 3,85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땅을 개발해서 빚을 갚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대출만 땡겨놓고 지금 땅이 안 팔리니까 갚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가치가 지금 마이너스 2,037억 원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강원도 정부가 봤어. 야 이거 중개공은 안 되겠다. 얘네가 개발 못하겠다. 이거 빚이 이렇게 많아서 대출도 못 땡기는데 이거 어떻게 땅 개발하냐. 그쵸. 하중도 네. 사업 이거 못한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빚을 못 갚으면은 네. 파산이죠, 파산. 그렇죠. 파산하게 되면은 지금 예상되는 손실액이 4천억 원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토지도 넘어가게 되죠. 채권을 지금 네. 담보로 네네. 묶여 있으니까 대출 담보로 토지 넘어가고 그리고 손해배상도 해야 되죠. 개발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못한 부분이 맞아요. 있으니까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4천억 원 손실 막으려면은 파산은 막아야 돼. 그리고 하중도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비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게 바로 이 강원도의 이 지방 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와 통합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도정부는. 아니 근데 이게 강원개발공사랑 통합하는 게 이게 회생 방안이 맞긴 한 거.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합을 위해서 어떤 조치까지 해줄 계획이냐면은 우리 그 레고랜드 사태 때 네. 우리 강원도 정부가 중도개발공사 대신 2,050억 원을 대신 갚아줬잖아요. 아 조금 미안한 거. 네, 좀 미안한 거 보증 서준 거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때 안 갚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뒤늦게. 일시불로 다 갚게 됐잖아요. 그때 네. 일시불로 안 갚아도 되는 거를 굳이 레고랜드 사태 일으키는 바람에 근데 그 2,050억 원까지 사실상 탕감해주겠다. 채무 조정이라고 하지만 채무 조정이 무슨 말이야? 결국에는 빚 안 갚아도 되게 해주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강원도가 탕감하겠다는 대신 거지. 갚아준 거여서 그게 어쨌든 채워놔야 되는 그거였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대의 변제를 해준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배임 논란까지 나오고 있지만 배임 아니라고 지금 어쨌든 강원도 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중도개발공사 맞아요. 빚을. 근데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김진태 지사 2,050억 지금 당장은 지원해주지만 반드시 회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거짓말이 되고만 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파격적인 조치까지 하면서 통합을 어떻게든 하겠다는 건데 파산을 막고자. 근데 문제는 앞서 국인 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개발공사도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지금 중계공에 레고랜드가 있었다면 강계공은 바로 알펜시아 사업이 있었죠. 우리 김진선 도정의 역작이었던 알펜시아도 난리가 난 사업 아닙니까? 이거 실패해가지고 네. 이미 빚이 강계공도 5,900억 원에 달해요. 형님이네. 상황- 형님이야. 형님이야. 빚선배야, 빚선배. 채무 선배. 빚선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중개공까지 만약에 떠안게 되면 강계공이 재무 상태가 당연히 더 나빠지겠죠. 그럼 자칫 동반 파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개공 하나 살리려다가 결국에는 둘 다 죽일 수도 있다. 자칫하면은 그런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도의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부정적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 춘천 분위기가 요즘 아주 살벌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게 사실 도의회가 개회하기 전부터 뭐 여러 가지 안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도의회는 또 위원회도 많고. 맞아요. 근데 모든 위원회, 모든 의원, 모든 뭐 정당 가리지 않고 개회 이 사안이. 전부터 이거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최대 화두였어. 네. 도민일보도 기사 많이 쓰던데요. 저희도 많이 그래가지고. 썼죠. 네. 그래가지고 이거 처음에 이제 설명회도 도의회 대상으로 했는데 네. 막 그냥 파토 내기도 하고 이게 그렇죠. 뭐 이따위로 설명할 거 이거 뭐 하라는 거야? 설명 자료를 지금 배포하면 어떡해? 미리 검토도 못하게? 뭐 이런 난리 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시끌벅적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도정부가 만약에 좀 통합을 했어요. 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럼 통합을 했으니까 야 이제 그럼 우리 다시 하중도 사업 잘 해봐야겠지요. 하중도 사업도 하고 그리고 김진태 도정의 역작 행정 복합타운 건설 있잖아요. 네, 우리 고은리에다가 짓는 춘천 아, 새로운 도청과 함께 거기다가 주거 단지도 짓고 상업 단지도 지어서 하여간 뭐 큰 그림, 큰 신도심을 만들겠다. 이게 행정 복합타운인데 이 추진을 위해서 강계공에 올해 상하반기 합쳐서 2,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시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이거. 아니 그러면은 그 2,050억 없애줘. 없애주죠. 2,100억 또 줘. 출자해 주는 거죠. 왜 거기 4천억 원어치가 이미 그냥 깔고 시작하는 세금으로 거네요. 깔고 들어가는 네.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민 한 명당 26만 원의 세금을 쏟아붓는 셈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나누면 별거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150만 명을 그러니까 도민 이게 일일이 다 나누는 거잖아요. 26만 원씩 쓰고 있다는 건 사실 단위 사업으로는 엄청나게 큰 그쵸. 세금을 들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화도 26만 원 되는 꼴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그 애기도 내나요? 단위는 꼴이죠. 그냥 나누면. 임명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이게 너무 무리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체 무리한 계획인지라 결국에는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우리 김진태 도정이 중계공 파산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레고랜드 사태 때 크게 되었잖아요. 좀 미안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끌벅적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산은 막아야 된다. 일단은. 파산 막고 그리고 본인의 역점 사업인 행정복합타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게 한 9천억 원 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실 공기업 통합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려고 정치적으로 도민 세금 이렇게 그냥 쏟아붓고 있는 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파산이 되거나 이런 거는 또 뉴스나 전국 뉴스까지 막 많이 타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은 그렇게 막 전국 뉴스까지 타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은 거죠. 네. 일단은 강계공, 중계공 통합은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의회에서 난리가 난 거고. 근데 도의회 구도는 아시다시피 압도적인 여대 야수입니다. 국민의힘이 42석인데 민주당 6석입니다. 그렇죠. 42대 6이고 무소속 한 명 있는데 여기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이죠. 사실상 43대 6이라고 봐도 돼요. 이런 구도에서 과연 도의회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3월 도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 같은데 도정부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렇죠.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도정부는 지금 벼랑 끝 전술 쓰고 있어요. 아니 이거 여러분 승인 안 해주시면 이거 중개공 파산인데 파산한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파산하면 우리 세금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차라리 파산하는 게 나을 수도 강계공하고 동반 파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만 파산시키는 게 그런 얘기도 그게 차라리 깔끔할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4천억 그냥 들어가고 그 뭐 행정복합타운 9천억 이게 또 들어가면 이게 비통이 더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잖아요.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행정복합타운도 말이 나오는 게 원래는 그냥 새 도청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춘천에 있는 그 도청 오래됐으니까. 오래됐죠. 그냥 그거 새로 짓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대규모 행정복합타운 건설로 밖에서 온다고 뭐 아파트 아파트도 올리고 짓고 상업시설 네. 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의원들도 얘기하는 게 여당 도의원들조차 얘기하는 게 아니 도청만 지어라 뭐 아파트 상업시설 지어서 왜 괜히 빚을 늘리냐 굳이 그렇게 개발 사업하냐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태 도지사는 무조건 강행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 치적을 쌓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진선은 알펜시아, 최문수는 레고랜드. 그리고 지금 김진태는 행정복합타운도 계속 빚더미를 쌓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리한 지금 공기업 통합까지도 오고 있는 거다라고 저희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이게 강계공, 중계공 그 전임에서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그리고 중계공 이렇게 된 거는 결국 최문순 때문 아니냐. 네. 나는 잘못 없다. 그러니까 이게 떠넘기기도 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든 이거 살리려고 이게 하는 거다. 근데 지금 하는 짓은 똑같다라고 맞아요. 볼 수가 있는 거고 하여간 왜 도지사들만 되면은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못해서 안달인지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정권만 잡으면은
이런 개발 사업들의 메모리 돼가지고 도민들의 어떤 지금 세금만 빨아먹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군수 할 것 없이 자기가 뭔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기존에 다 깔려 있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도지사가 되니까 규모가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재선, 삼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맞아요. 김진태 네. 도지사는 원래 또 야심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정우 씨가 또 잘 아시나요, 이제 김진태. 제가요? 몇 번 만나보시지 않았어요? 몇 번 제가 직접 본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네. 말을 또 아끼시네. 몇 번 봤죠. 네. 네. 어쨌든 야심이 좀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요. 예. 원래 뭐 도지사 하기 전부터 뭐 그렇죠. 국회의원도 뭐 하시고. 국회의원, 그렇죠. 뭐 대선. 그러니까 도지사를 발판으로 대선까지도 가고 싶어하는 분이니까 뭔가 하나 이뤄냈다 이런 걸 보고 이제 만들고 싶은 분이실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막아야 되는데 그쵸. 이게 도의회가 말은 이렇게 해도 항상 다 승인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번에도 네. 견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어쨌든 전국이 이 탄핵 정국이 되다 보면은 그렇죠. 이런 사안이 그냥 의아무야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전국 네. 주목을 오히려 못 받다 보니까 네. 그냥 도의회에서 뭐 욕 실컷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만큼 네. 했다. 네, 네. 그럼 어떡하냐? 승인은 해줘야지.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그래도 최소화 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파산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리를 그냥 수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정광열 강원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파산할 일 없다. 뭐 이렇게 단언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그 호언 장담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러니까 요 사안 저희가 끝까지 지켜보면서 네. 감시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네. 요 강기공 중계공 통합 관련한 내용은 사실 저희가 이미 예전에 자세히 다뤘었기 맞아요. 때문에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팟캐스트 142회 1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두 가지는 좀 이제 가슴이 답답한 뉴스였는데 네네. 이번에는 그래도 뭔가 가슴이 뛰는 설레는 그런 이슈예요. 우리 원주시정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네. 원주관을 만들겠다. 국현미를 원주에 드리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건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자체가 지금 수장고가 포화 상태래요. 꽉 차 있어서 어쨌든 분관을 좀 지어야 되고 네네. 또 문화예술 향유 폭을 넓히고자 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분관을 짓겠다. 약간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뭐 지금 계획을 세우는 거에서도 뭔가 이렇게 지역별로 좀 분관을 좀 지을 만한 그런 장소를 네네.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전장을 던진 곳이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경남 창원시거든요. 여기가 좀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기억하기로도 광주와 창원은 꽤 오래전부터 공을 들여온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언론 보도에서 막 맞아, 창원관 광주도 많이 세워야 된다, 나오고. 광주관 네.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들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도전을 할 것 같고 그런데 강원도는 그동안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강원도 최초로 원주가 유치 의사를 밝힌 겁니다. 이게 사실 그 총선 때 이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네. 김한석 네. 그 원주 을에 나왔던 국민의힘의 네. 김한석 후보가 이 공약을 했었었고 박정아 의원도 이걸 후보도 같이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처음에 공약이 나왔을 때 뭔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이 공약 발표한 그 내용이나 기사만 나오지 뭘 추진했다라는 얘기가 아예 없어서 그 이후로 그냥 이게 뭐 되겠냐. 잠잠한 거 아니냐. 네. 아니 우리 저기 박정아 의원은 지금 문체위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도 맡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 왜 안 하시냐? 했는데 맞아요. 그래도 그래서 뭐 그냥 공약에서 한 줄 넣기 위한 그거였겠네. 다들 그때도 생각했는데. 믿는 분이 많이 안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래도 대대적으로 좀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김한섭 장관이 문체부를 갔어야. 문체부 장관으로. 환경부가 아니라 근데 뭐 환경부 장관 가도 지금 원주체험댐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거 뭐 관리비 분담 문제도 모르겠습니다. 시정부는 지금 후보지를 두 개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단계동의 옛 합동청사 부지.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화물차들 그 앞에 주차하는 장소로 애용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또 학성동 옛 법원 검찰청 부지. 여기는 지금 이제 간혹 이제 문화기획 공간으로 좀 열리기도 했었고. 그쵸, 몇 저희 번. 옛날에 원주하는 척도 특집 팟캐스트 방송을 여기서 한 적도 있었는데 그땐 정호 씨가 있었네 생각해. 그쵸. 같이 했었잖아요. 법원에서. 맞아요. 네, 문화리 팟캐스트 프로 네. 이제 문화도시 원주와 함께 했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 했던 게 이제 학성동 옛 법원 검찰청 부지였는데 이 둘 중에 한 곳에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다 원주관을 유치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관련 용역을 지난달 발주를 해서 4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문체부의 경향 자체가 뭔가 이렇게
민간 사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크게 짓고 막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국유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또는 증축을 해서 이렇게 이 미술관 다시금, 짓기를 원하더라고요.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도시 재생의 트렌드랑도 어쨌든 좀 발을 맞추는 거잖아요. 기왕 그쵸? 이제 지역 균형 발전하는 김에 네. 좀 돈도 절약하고 맞아요. 하는 방법을 네.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체부의 방향성과 좀 원주시의 지금 구상이 결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시정부는 유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아니, 광주, 근데- 대구, 경남, 창원 이길 수 있다. 경쟁자들이 너무 센 거 아닌가? 세긴 센데 네. 그럼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참고로 국립현대미술관은 현재 과천관 이게 제일 오래됐습니다. 1986년 세워졌고요. 그다음에 덕수궁관, 서울관, 청주관, 대전관을 운영 중입니다. 이 대전관은 내년부터 예정돼 있긴 합니다만 여기다가 이제 추가로도 지역에 짓겠다는 건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주관 유치 가능성 있다고 네. 보십니까? 이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근데 이게 지금 저도 이 설명해 주신 거에 네. 그 지역들 균형 다 좋겠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역 네. 균형이 또 핵심 화제다. 키워드고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원주가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중부권에 있다. 네. 청주, 서울 이쪽이랑 너무 가깝지 않나요? 차라리 강릉이면 모르겠는데 네. 영서 그리고 지금 충청이랑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균형 발전 명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다. 강원도로 밀고 들어가면은 강원도 안 돼. 어차피 강원도. 서울 사람들은 강원도면 다 거기서 거긴 줄 알잖아. 그런 다 거- 상간 오진 줄 그렇죠. 알잖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으로 넘어온 줄 알아요. 그런 걸로 어떻게 밀고 가면 안 되나? 은근슬쩍 이럴 때 그렇죠. 사실 그런 걸 생각하면 남부지방 쪽으로 가는 네. 게 좀 더 타당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죠. 네네. 광주, 창원, 대구 다 지금 아래 지방인데.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광역시에 주기에는 또 이미 거기는 또 네. 광주도 기반 시설들이 어느 네. 정도. 광주도 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이 있고 네. 대구도 미술관을 다 갖추고 있고 창원도 제가 창원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창원도 그 경남의 대표적인 그렇죠. 이제 또 미술-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미술관 있고 그리고 네. 부산 현대미술관도 있고 근처에 너무 근데 우리 강원도에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쵸. 현대미술관 같은 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생기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이제 뭐 네. 기대가 좀 크실 것 같은데 구인 씨도. 그렇죠. 생기면 근데 왜냐면은 원주가 이제 원주 시립미술관이 이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인가요? 내년 착공이죠. 네, 근데 이런 관련된 미술 기반 시설이 되게 부족하단 말이죠. 그럼요. 그래도 뮤지엄산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국가에서 세운 곳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원주의 미술 생태계라든지 강원도의 미술 생태계와 되게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국립미술관 또 저렴한 가격에 맞아요. 볼 네.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가 있다. 네네. 현대 미술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이 커지고 있으니까. 그럼요. 네. 이번에 또 여담이지만 제가 부산 여행 가족 여행 갔을 때 진짜 설 연휴에 네. 부산 현대미술관에 이제 갔다 왔었는데 어. 백남준 전을 이제 또 하고 있어가지고 현대미술이란 정말 쉽지 않다.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움이 되는 거 맞겠죠, 세워지면은. 그럼요. 그런 거를 이제 또 알아가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게 평소에 내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갔을 때 그 현대미술의 낯설죠. 재미를 충분히 또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 원주에 이런 게 세워지면은 어쨌든 원주 시민들은 현대미술과 굉장히 가깝게 지낼 계기를 하나 마련할 수가 있다. 맞아요. 라는 점에서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국현미가 하나 생기면은 여기서 뭔가 지속적인 뭐 프로젝트 기획 행사나 뭐 이런 것도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도 부산 현대미술관 있으니까 비엔날레 열고 있잖아요. 경연으로. 네네. 우리도 강원 비엔날레 한번 원주를 중심으로 열어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정말 미술 어떻게 보면 생태계 기반을 쌓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장이 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강원 트리 비엔날레 원래 있었는데 이 지금 없어질 위기잖아요. 예산 하나도 배정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뭐 토로하시는 거지만은 대부분의 미술관이 다 수도권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고. 맞아요. 거의 절반 정도예요. 물론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렇게 인프라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인구는 더 수도권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춘천에도 네. 많은 미술학도들이 있지만 우리 네. 강원대나 한림대를 중심으로 그쵸. 다 서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그래도 춘천에는 그
국립박물관이 있으니까 춘천박물관. 예, 그래서 뭐 고화 같은 경우에는 전시를 많이 하죠. 그래도 그렇죠. 네. 그런 생태계는 어쨌든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춘천 그 박물관에 어린이 박물관도 있어서 그쵸. 그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춘천도 지금 시립미술관 추진 중에 있고 그쵸.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계속 생태계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원주도 이제 그러려면은 뭔가 이런 현대미술관 같은 아주 의리의리한 사람들이 이제 딱 감탄할 만한 가슴을 설레게 할 만한 시설이 하나 들어서야 하지 않을까. 그쵸. 빅 이벤트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강릉 시립미술관을 갔다 왔는데 네. 그 강릉 시립미술관이 지금 이게 기획전인지 원래 전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강릉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다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지역 작가들의 작품. 모든 전시관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이제 원주에도 그런 게 생기면 원주에서 활동하려는 작가들도 늘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그럴 수도 맞아요. 있죠. 아니면 역할 네. 분담이 좀 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우리가 서울까지 가서 봐야 하는 전시를 원주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네네. 시립미술관은 말씀하신 것처럼 또 지역 작가들의 지역에, 생태계를 또 어떻게 보면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원주 시립미술관이 있었을 때와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이 같이 있었을 때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분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시립미술관에서 좀 가능성을 시도해보고 거기에서 또 이제 전국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국현미가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또 이제 시립미술관이 좀 콜라보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간 요거는 좀 지역에 뭐 어디가 됐든 저는 하나 들어섰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 원주에 들어섰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현대미술관은 뭐 어쨌든 지역 방방 곳곳에 또 문화예술의 기회를 또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이제 말이 나오는 게 예전에 그 이건희 기증관 있었잖아요. 국립 이건희 기증관. 요것도 원래는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결국에 지금 서울에 짓기로 해가지고 그때 뭐 거의 뭐 문화 정책의 뭐 파탄이다, 뭐 지역 균형 발전 포기다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인프라를 좀 곳곳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기울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뮤지엄산도 전 세계에서 이 뮤지엄산을 오기 위해도 방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뭐 수도권에서도 이 뮤지엄산에 방문하기 위해 매 주마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그게 꼭 지역에 있다고 해서 그게 꼭 사람들이 뭐 멀어서 못 간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가치 있는 곳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 지역에 갈 만한 거리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더욱더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여담이지만 이게 근데 사실 그 저 부지가 좀 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합동청사 부지, 학성동 법원 부지 생각하면은 학성동 법원 부지는 진짜 작은 것 같고 가장 큰 문제 주차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가 둘 다 쉽진 않아. 사실은. 그 우리가 저 부산현대미술관만 가더라도 주차장이 엄청 넓게 돼 있고. 거기도 이제 꽉 찬 경우가 있고, 저 뭐 서울은 주차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거기도 그렇게 넉넉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르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아니면 부산이나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면 사실 그냥 와도 되는데 원주는 그런 게 안 돼 있으니까 아예 뭐 예술 투어 버스를 하나 만드시던가. 원주에 시티 투어 버스 많으니까 테마로 뮤지엄산도 가고 시립미술관 그런 걸 한 바퀴 도는 동선이 다 길다. 네. 야 쉽지 않다. 근데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나마 합동청사가 좀 낫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원주에 바로 버스 타고 와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니까. 그거는 그렇죠. 대중교통하고는 그나마 가까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보면은 사실 덕수궁관도 엄청 작아요. 맞아,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서울관도 아주 큰 편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서울관하고 합동청사가 좀 비슷할 수도 있어. 면적으로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네이버 지도로 보면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뭐 우겨 넣으면 또 될 수도 있다. 뭐 주차 문제는 뭐 일단은 뒷일로 밀어놓고 그렇게 해보는 것도. 그리고 그 주변에 부지 좀 사가지고 아니면은 돈 들여서 단계 아파트 재개발하는 거랑 맞물려가지고 그쪽 조금만 그 기부 채납 받아가지고 일이 점점 커지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올해 도전해 본다고 하니까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주에도 과연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이 들어서는 날이 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주통신이었어요.
오랜만에 정우 씨와 원주환청 1부 진행해 봤는데 오늘 좀 많이 살이시네요 역시. 그러니까요. 적이 소신 생기니까. 폭격기. 무적이 아니고 유적이 되니까 제가 이제는 좀 소식 폭격기보다는 네. 폭격 중단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네. 자유인이 된다면 네. 다시 찾아와서 신랄한. 그때는 더 신랄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뭐 근데 뭐 자유인이 되지 있는 거 아니시죠? 괜히 걱정이 되네요. 그럼요. 남신은 네. 아니시죠. 네. 네, 하여간 그렇습니다. 오늘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사실 저희 내일도 함께합니다. 맞아요. 저희 내일 내일이요? K리그 개막을 이제 앞두고 아. 강원 FC 프리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게 본체였죠. 어김없이 우리 강원 FC 찐팬인 네. 작년에 양민혁 유니폼을 끝내 못 사서 분통을 터뜨렸던 정우 씨와 또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원전은 척은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플루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취향과 여건에 맞는 플랫폼에서 들으시고요. 해주시죠. 매일매일 강원도와 원주 이야기를 올리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도 운영 중입니다. 지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희 오늘 원주한척 152회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국인 김정호였습니다. 모두 안녕. 어우, 오랜만이군. 고생하셨어요.